자,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최근에 한일 경제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유시민 씨가 현실 감각 없는 소리를 했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유시민이가 뭐라고 했냐면 일본의 경제 제재 문제를 놓고 일본 아베 편드는 듯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동경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여기 기사 헤드라인 보이시죠? 정말로 했던 소리예요. 정말로 저런 소리를 했습니다. 일본 편드는 분들은 일본으로 이사나 가버리라고 저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런 말 하는 사람들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숨밖에 안 나오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런 국가대표급 멍멍이 꿀꿀이들 가르쳐주고 어르고 달래는 것도 이젠 정말 못해 먹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짝 사람들의 뇌구조는 이런 겁니다. 쟤네들은 가끔씩 우리 우파 사람들이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제발 좀 북한으로 가던가 이 말을 쓸 때와 이번에 일본 경제제재 사건을 놓고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틱한 외교 수준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얘들은 그 두 가지 차이가 어떤 중요한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몰라요. 이러면 또 막 거품 물면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왜 이제 북한 문제도 똑같은 것 아니냐? 왜 일본한테만 너그럽게 구르냐? 그래서 너 전쟁할 거야? 극우 전쟁광이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잖아. 평화 싫어? 평화는 좋은 단어인데 왜 반대하는 거야? 극우 전쟁광 아웃. 쟤네들이 평생 반복하는 레파토리가 저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랑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한계점이라는 겁니다. 일단 좌파의 저런 전제들은요,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일본이라는 두 나라의 객관적인 국격의 차이, 국가 신뢰도의 차이, 국가 신용도의 차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헛소리입니다. 자금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한미일 공조 체제가 왜 중요한 것인지, 한국 경제가 산업 전반에 걸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일본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배경 지식과 사회상식 이해도 자체가 완전히 거세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소리가 술술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뭐 사업하시고 공장하시는 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일본 기계를, 일본 원천 기술과 부품을 얼마나 산업 전반에 걸쳐서 우리 한국 경제가 일본 업계, 일본 제품들과 그렇게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사업하는 분들은 다들 좀 아시잖아요. 좀 클래스 있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에 일본 경제 규제 사건 보셨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120일 전에 유튜브에서 제 유튜브 채널에서 피토해가면서 한일 경제 교류가 앞으로 중단될 위기가 온다고 경고를 했던 사건입니다. 이번에 반도체 원료들 그거 수출 규제 사건이. 저뿐만 아니고 우파 커뮤니티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작년 가을부터 위험성을 경고했던 사건이에요. 한일 관계가 위험하다, 한일 경제 교류가 위험하다라고 작년부터 사람들이 반복을 했다니까. 그 6개월도 넘는 시간 동안. 근데 그걸 저쪽 사람들이 고집 부리고 귀 닫고 안 들려 이러다가 결국 이번에 이런 반도체 원료 규제 사건이 터졌다는 겁니다. 이때 솔직한 말로 진짜 뭘 좀 아는 어른들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저짝 사람들을 바라볼 때 솔직히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동등한 사람으로 안 보인다는 겁니다. 솔직히 바른 말을 논리적으로 들려줘도 승복을 안 하고 인정을 안 하잖아. 수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번 해방 이후 일본이 한국에 직접적인 군사 도발을 하거나 특히 우리 한국의 군인을 죽인 적이 있었습니까? 없죠. 물론 민감한 상황이 몇 번 드물게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강도가 북한의 도발과는 비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군필자분들이라면 다들 교육받으셨겠지만 북한은 6.25 전쟁 이후 수백 회가 넘는 크고 작은 도발을 수도 없이 감행한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한국 군인이 직접적으로 사망하거나 팔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제가 근 20년 이내에 기억나는 것들만 몇 차례나 있었어요. 뭐 서해교전이라든지 그런 연평해전 그런 것들, 또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라든지 뭐 또 GOP 그 지뢰도발 사건으로 우리 그 스물 몇 살밖에 안 된 어린 군인들의 하반신이 절단되는 사고들, 그다 북한이 저질렀던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북한과 일본 문제를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단 말이죠?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에게 패전한 이후에 새로운 그 민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일본의 정부가 교체되고 나서 일본 정부가 한국 군인들을 죽인 적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북한과 일본을 우리가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냐고. 일제강점기 물론 너무나도 나쁘고 치욕스러운 역사지만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했던 게 역사적으로 더 옛날 일입니까? 아니면 6.25 전쟁이 그러니까 더 옛날 일입니까? 어떤 게 더 최근의 사건이죠? 그렇지. 한국에서는 반일 감정이 역사적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일 감정이라는 게 모종의 세력들로부터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미워할 거면 북한과 중국을 더 미워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게 더 최근의 일이고 사상자도 훨씬 더 많았는데 그런데 대한민국 좌파들은 이 차이를 전혀 모르거나 혹은 보고도 모른 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로 각계각처에 있는 수많은 분들이 한일 경제교류 중단 위기라고 몇 달 전부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이번 사건이 터진 거고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서야 미국 보고 도와달라고 SOS 치는 거 여러분들도 눈이 있다면 뉴스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미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국무부, 주한 미국 대사가 대놓고 지금은 미국 정부가 한일 관계를 중재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두 나라 관계에 개입할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해리 해리스, 제 얼음사이다 채널 오래 보신 분들은 이름도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제가 몇 번이나 소개해드렸던 대표적인 친한파, 한국에 굉장히 이제 호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친한파 정치인입니다. 트럼프가 전직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었던 이 사성 장군 출신의 장군을 무려 한국의 대사로 보내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조차도 지금 현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슬슬 포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한미 관계, 한미일 관계를 개판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정치인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아마추어 문재인 정부가 평소에는 그렇게 중국몽을 꿈꾸고 바보짓을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미국 보고 도와달라고 징징대는 걸 보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평소 좌파들 그렇게 당당한 외교 큰 소리치고 떠들어대더니 이제 와가지고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니까 일본 바지가랭이 붙잡고 굴욕 외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최근에 보셨습니까? 뭐 대표 보내가지고 일본이랑 협의하자고 했는데 일본에서는 그 뭐 국장급이니 과장급이니 그 급도 낮춰가지고 일본 정부에서는 그 창고 한 켠에다가 의자까지 쌓아놓고 그렇게 창고에서 한국 대표들을 대접했다지 않습니까? 인사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했대요. 기사를 보니까 대놓고 이런 문구도 그 벽면에다가 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수출 관리에 관한 사무적인 설명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담과 회의가 아니라 서로 동등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의논하는 회의장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한국에게 전달하고 설명만 하겠다라는 그 설명회라는 걸 이제 설명회의 형식이란 걸 붙박아 놓았다는 겁니다. 일본은 더 이상 한국과 대화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나도 반도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내가 일본 편을 드는 게 절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너무나도 한심한 아마추어틱한 외교 수준을 정당하게 비판을 하는 거라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수도 없이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근데 아무 대책도 없이 일을 저질러 버렸죠. 이때는 비판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박근혜가 일본의 위안부 합의금 100억 넘게 뜯어왔을 때는 굴욕 외교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자기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를 이제 와가지고 한국 정부가 발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든 아쉬운 대로 매듭 짓고 나면 나중에는 두 번 다시 우리가 과거사 문제 언급조차 못 꺼내게 되어 있다고요. 무슨 얼어 죽을 당당한 외교입니까? 떼쓰고 억지 부리는 게 이성도 법치도 없는 조선 땅에서나 통하지 외국에서 씨알이다 먹히겠습니까? 어른들 외교가 여러분들 무슨 유치원 학예회입니까?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대통령 장관이 국어책 읽듯이 또박또박 번지르르한 소리만 마이크 앞에서 늘어놓으면 힘주어 말하면 모든 게 저절로 풀리겠습니까? 왜 이거를 이해를 못하죠? 20살, 30살이 넘은 성인들이 왜 이걸 이해를 못하지? 어른들의 비즈니스, 사회생활, 외교라는 게 국제무대의 외교라는 게 유치원생들 학예회 하는 겁니까? 오글거리는 중2병 대사만 마이크 앞에서 당당하게 떠들어 놓는다고 국격이 올라가고 국익이 보장 담보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조숙한 고등학생들만 돼도 이 이치를 이해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의 그 화염병 전문가 운동권 출신 고위 관료들은요. 반일파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줄만 알았지 한국 산업 전반이 일본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지 한미일 공조체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아예 이해도 자체가 없는 정부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좀 이 정부가 하는 걸 보면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는 수준이 외교 수준이라는 게. 아니, 그리고 내가 진짜 살다 살다가 정말 이런 거는 처음 보는데, 아니, 여러분들, 일반 국민들이 불화수소니 리지스트니 에칭가스니 플로린 폴리미드니 이런 것들 알아야 됩니까? 일본의 무슨 부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인지 이런 것까지 일반적인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게.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지인의 결혼식에 갔다가 초중고등학교 동창을 몇 년 만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이제 정치 사회 시사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친구가 입에 거품을 물고 문재인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 국교 정상화라든지 일본 정부 배상금 문제라든지 이런 일본 경제 제재에 관한 얘기가 그 친구 입에서도 제가 아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아예 담을 쌓고 살았던 굉장히 순박했던 친구가 착실하게 회사나 다니고 롤이나 좋아하던 친구가 정치 전문가가 되어 있는 거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그 내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뭐 리지스트니 에칭가스니 불화수소니 이런 것까지 진짜 알아야 되냐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로 하여금 신경 쓰게 하고 알게 하는 것 자체가 이 정부가 얼마나 역대급으로 무능력한 정부인지를 상징하는 거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진짜. 그래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그래도 또 이걸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도 모두 아무쪼록 혈압 관리 잘 하시고 뭐 그래도 또 평화로운 기분 좋은 주말 아닙니까? 그죠? 여유롭고 행복한 주말 또 잘 마무리 하루 저녁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